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희 잘못인데 시간을 배분을 잘못했습니다. 확률론적 내진 성능 평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내진 설계하고 내진 성능 평가를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최소한의 법규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만족하면은 0.10로 지어라 했는데 0.20로 짓고 0.30로 짓는다 그래서 아무런 거기 서로 간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건 얘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능. 내진 성능 평가하고 내진 설계는 조금 다릅니다. 내진 설계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고 내진 성능 평가는 어떠한 하이 테크닉을 써더라도 얘가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 기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얘가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극한 상태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성능 설계, KBC 2016도 사실은 성능 설계가 성능 평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설계에 들어온 것이 이게 설계에 들어와도 되나? 이게 왜냐하면 설계하고 평가는 다른데 그래서 뭐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근데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근데 뭐 넣어버려서 이제 법규가 돼버렸으니까 지진 재해도 분석하고 지진 취약도, 지진 위험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있죠. 지진 재해도는 지진의 크기가 그래서 지진의 크기가 어떻게 나누냐 지역별로 해서 지진의 크기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진 재해도 분석이라고 해요. PSHA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지진 취약도라는 것은 건물 혹은 기기가 얼마큼 어느 정도의 지진에 취약한지 건물의 특성, 이건 지진의 특성, 건물의 특성 둘이 합쳐가지고 그 건물이, 그 구조물이, 그 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얼만큼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 위험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PRA라는 것은 이미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사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S자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SPRA, 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쪽에서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평가에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전에 CSM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확률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구 스펙트럼이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지진 재해도, 영향 스펙트럼이 건물의 특성을 나타내니까 지진 취약도, 성능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진 위험도 평가 똑같아요. 매칭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해저드, 지진 재해도와 지진 취약도를 합쳐가지고 지진 위험도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는 지진 재해도를 뽑는 거고요. 지진 재해도를 뽑을 때 그 지역의 모든 특성들 다 알고 그 다음에 감쇄식들, 어떻게 보면 감쇄식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지진은 이렇게 감쇄하고 각각 다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른 식을 제시하더라고요. 다 기존 데이터에 언급하면서 사람마다 다 달아가지고 다른 지진 재해도 곡선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것들은 유로코드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진이 메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진 재해도 곡선, 재해도 지도 0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0초, 0.2초 모든 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유럽 전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찍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진 재해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만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0.5지다. 뭐 0.3지는 뭐 1000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파란색이 거기 중간값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모든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모델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로 15% 아래로 15% 해가지고 35%에서 중간값에서 85% 신뢰도는 요 밑에 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확률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진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특성입니다. 구조물의 특성은 뭐냐면은 요걸 지진 취약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실제 견딜 수 있는 것은 0.1G에 대해서 설계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0.1G 그 이상에 견딘다. 그럼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잘 모른다.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확률론적으로 알아보는 방법뿐이 없다. 근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지진 취약도 곡선이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비록 이 구조물을 0.1G에 대해서 설계를 했지만은 얘가 0.1G보다 훨씬 큰 지진에 견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세로축이 파괴 확률이고요. 가로축이 지진의 크기입니다. 지진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은 100% 파괴 확률로 가지만은 우리가 0.1G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얘가 파괴 확률이 꼭 100%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값, 분산값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곡선을 합쳐가지고 지진 재해도 곡선이 나옵니다. 지진 재해도 곡선이 지진 위험도 평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전에 ASE 4.1번을 얘기했던 피마 ASE 4.1인가요? 여튼 거기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설계 개념이 지금은 어떤 쪽으로 바뀌냐 하면은 예전에는 비선형 해석을 하면은 혼났어요. 근데 비선형 해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전에 건축 기준에서 성능 설계가 나왔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률론적으로 들어갑니다. 확률은 공학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학자 우리가 원하는 건 예스냐 노풍이 없었는데 파괴될 확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공학자로서의 책임 회피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향이 확률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설계 지진 이제는 설계 기준 아마도 ASE 4.3일 거예요. 4.3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구조물이 만년 이제 원자력 구조물은 만년 재현축인데 만년 재현축이란 말이죠. 만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파괴될 확률이 몇 % 미만으로 구조물을 설계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세로 쪽은 재현축이에요. 재현축이 가로축은 파괴 확률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해서 이 최종적인 한 곡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곡선이 만년 지진에 대해서 몇 %가 얘는 만년 지진에 대해서 파괴 확률이 0.1%다. 그러면 설계 기준 1%보다 작구나. 만족한다.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는 겁니다. 확률론적인 내진 설계, 확률론적인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자, 시간이 없었고요. 제가 질문도 못 받고 막 했는데 괜찮으시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어렵거나 쉽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